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이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급락했었던 엔비디아는 반등세를 제법 세게 보여줬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악재가 좀 발생하게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변화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단기적인 반등이 주가의 조정 양상을 조금 잠재울 수 있을런지 이 부분들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밸류업 종목군들에 주목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반도체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좀 주저앉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수급이 밸류업 쪽으로 많이 이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이제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리과세 얘기까지도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으로나마 자금을 좀 끌어당긴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요. 반도체 기업들의 조정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수급이 조금씩 이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내용이겠죠. 자,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2차전지 쪽에 시름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2차전지의 반등, 이거는 도대체 언제쯤 진행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궁금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2차전지 과연 실적 시즌에는 괜찮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 전체적인 전망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미국장이 잘 올랐어요. 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1% 넘게 상승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6%대 상승, 즉 지난주에 이어서도 꾸준하게 상승 반전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 번씩 놓고 보시면은 아실 것 같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조정을 이미 다 받은 상태의 느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덜 받고 있다가 쭉쭉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거기서 이제 다시 반등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조정을 지지가 되는 구간까지 먼저 받은 애들은 안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직 덜 빠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만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없으니까 조정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이 충분히 들어온 것 같아,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식의 느낌을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이제 주가의 반등을 결정짓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차피 장기적 관점에서는 계속 올라가는 시장 상황이고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을 잡아내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느낌들은 내가 마음속에서 약간 걱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 공포심이라든지 걱정, 큰일 났네, 더 빠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오게 되면 많이 빠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다우지수, 나스닥 둘 다 잘 올랐고요. 장 초반에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장 후반까지 쭉 밀고 올라가면서 분위기 괜찮았어요. 다만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조금 안 좋게 나타나면서 상승폭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기도 했는데, 자, 요런 내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자, 내용 보시면은요, 엔비디아가 이제 4%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날 10% 정도 빠졌는데 10%가 좀 너무 많이 빠진 모습이죠. 그리고 투매가 연결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을 통해서 일단은 800불이 깨진 상태였기 때문에 700불도 좀 위협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생각도 좀 해봤었는데 그냥 바로 반등 나가네요. 근데 이 반등은 기술적 반등이고 저점에서 저가의 반발 매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완벽하게 이 추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려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수는 없겠고, 옆으로 이제 눕거나 그러면서 이제 이 800불이라는 수준에서의 지지 포인트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죠. 급락 이후에 다음날 반등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특히 이런 종목군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반등 포인트가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허용될 것인가 이 부분 봐야 돼요. 보통 기술적 반등은 한 절반 정도, 즉 하락한 것의 절반 정도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4%대 반등이면 한 1, 2% 정도 추가 반등이 나오고 다시 또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에 대한 국면들은 꾸준히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뭐 회사가 나쁘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이 엔비디아의 흐름은 어느 정도의 포지션은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라면 엔비디아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충분히 기다려줘야지만이 매수 포인트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아니면 옆으로 쭉 진행되면서 이제 이평선에 대한 그 이격도 정리가 끝난다든지 뭐 등등의 이런 모습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좋았어요. 아마존, 알파벳 1%대 상승이 나타났죠. 지금 이번 달 이제 실적이 공개된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특히 아마존 실적 괜찮다. 뭐 알파벳도 괜찮다. 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상승세를 좀 보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메타, 애플, 그다음에 이 구글 이쪽으로 해서 다 AI잖아요. 그러니까 AI 쪽에서의 관심이 다시 쏠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 시황에서 설명드렸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 잉여 현금들, 이익 잉여금들이 AI 쪽에 대한 집중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또 실적 발표할 때 실적만 띡 내놓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또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쪽에서 AI가 주목을 받게 된다면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주가 상승을 더 이끌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갈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제법 잘 오르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테슬라인데요. 전기차 가격의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중국과 독일의 모델 3 중국과 독일의 모델 3 차량 가격을 인하하겠다. 얘네는 인원 감축에 이어서 지금 차량 가격 인하까지 나오게 되면 그만큼 안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안 팔린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테슬라는 당분간은 이렇게 되면 올라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가격의 인하는요, 중국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반납하거나 오히려 적자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우려감까지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애매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2차전지에도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이건 조금 있다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의 참가자들은 이번 주에 있을 기업들의 실적 발표, 빅테크 실적 발표에 계속 주목하고 있고, 실적이 좋게 나오면 더 폭등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실적을 발표가 나면 재료의 소멸에 따른 주가 하락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죠. 25일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실적 발표가 있고요. 25일날 우리나라는 현대차 있죠? 현대차 있나요? 현대차, 기아차가 그 즈음이에요. 25일, 26일.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나라도 굵직한 기업들 실적 많이 발표합니다. 근데 실적은 다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이닉스 같은 건 서프라이즈가 나오겠죠. 근데, 이 자동차 쪽은 서프라이즈 쪽은 아니고 그냥, 괜찮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아주 죽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인데 테슬라 한 번 더 맞을 것 같죠? 테슬라 실적이 별로 지금 안 좋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악재 3연타 3콤보 나올 수 있는 모습인데 테슬라가 오늘 안 좋게 나오면은 또 변동성 또 이런 우려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일각에서는 이 매그니피센트 7, 이 기술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지 말고 투자를 신중하게 해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것들 주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재료가 나오더라도 추가 상승보다는 그냥 유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주가 좀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때문에 이 비중 확대보다는 중립으로 조정을 시키는 그런 투자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UBS 이쪽에서 나온 얘기고요. 전체적으로는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뭐 돈 싸들고 와 다 질러버릴 거야 이렇게 해야 될 내용도 아니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밟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증시 영향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네, 반등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반등을 통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제 어제 올라왔던 밸류업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또 상승폭을 좀 둔화시키거나 아니면 동반 상승해버리게 되면 주가가 제법 큰 폭으로 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 조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야기가 밸류업 종목입니다. 자, 밸류업이 다시 뜰 것인가? 라는 부분들, 자, 저 PBR에 거는 기대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4월 달에 이제 밸류업이 한 번 더 뛰어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드렸잖아요. 이 밸류업 기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잘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유지가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면서 주가가 쭉 떨어졌는데, 쭉 떨어지고 나서, 지난주 말 정도의 반등이 좀 나타났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어제, 월요일날 이 밸류업에 대한 이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가가 한번 쭉 올라갔다가요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툭툭툭툭 떨어졌어요. 뭐지? 했는데 그거 놀라가지고 팔아먹고 손절매도하고 그렇게 됐는데 살짝 올라가는 척 하더니 밸류업 관련한 정책이 나와버렸어. 야, 이렇게 되는 건가? 라는 싶은 생각. 그 저가에 살려고 지금 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런 부분들 있다는 거죠. 자, 대체적으로 뭐가 올랐느냐? 은행업종, 증권업종이 많이 올랐어요. 고배당주 위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주사들, 삼성물산, LG, SK 등 이런 것들도 올랐고,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게, 배당률이 조금 센 종목군들이 제법 많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이제 주목이 되긴 하는데 한국전력은 배당을 안 주니까 좀 덜 올랐나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 PBR 종목들,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딱 하나예요. 예전에는 뭐 상장 폐지를 시켜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또 회유책으로 간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는 네, 기업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노렸다? 사람들, 투자자를 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세제 인센티브는 법인세 세액공제 도입을 통해 진행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밸류업을 하는 회사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하고 있는 기업에게 법인 세제 혜택을 줄 생각이고,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게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하겠다. 이렇게 입장 표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더 유리한지 아시겠죠? 금융주, 고배당주 이렇게 되는 기업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증권업계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이제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 이제 이런 이익잉여금 발생하는 걸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배당으로 나눠주든지 이렇게 나올 건 아니겠느냐 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총선 이후에는 약간 불안정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책이 계속 이어질까라는 생각을 좀 했을 텐데, 이거는 좀 다른 거라고 했죠.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뭐 이거는 네, 밸류업은 다음 달까지는 일단 세부안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정책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업 기업들이 롱런을 할 수 있을런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네, 이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일단 적은 것 같아요. 고배당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밸류업에 동참을 해가지고 자사주 매각도 하고 매각이 아니죠. 자사주를 소각도 하고 매입해서 소각하고 그다음에 배당도 확대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썼다. 그래서 뭐 그걸로 이제 인정을 받았어. 그다음에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거를 세금을 다르게 맡기겠다. 이거는 지금 약간 세제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네, 정책을 이러저러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 보이죠? 네. 여기다가 기업들 실적이 지금 일단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 밸류업 기업들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은행주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은 지금 타이밍이 안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 고배당 기업들, 그러니까 고배당이라는 것은 배당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배당을 많이 받아서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할 정도라면 누구예요? 그 큰 자금들이 들어오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이제 조세 회피처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게 일단 종합금융소득에 합산되지만 않는다라고 해도 이게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죠. 이 배당금 많이 냈다고 해가지고 의료보험이나 이런 거 올라가진 않지만 이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네. 종합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의료보험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돈이 많은 네 그런 큰 자금의 어떤 유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밸류업이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즉 이번에는 투자자를 좀 노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돈을 많이 해가지고 배당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또 소득이 많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약간의 세금 회피처, 조세 회피처로 이 배당주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고배당주들이 밸류업이고 은행주들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쪽으로의 활발한 투자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우리가 참고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지 합니다. 일단 다음 달에 있을 세부사안 확정 발표까지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보여지죠.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네, 2차 전지 관련한 부분들. 이제 테슬라 때문에 시름이 굉장히 커졌을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만 시총이 47조 원이 증발을 했대요. 그래서 반등은 도대체 언제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반등은 기술적 반등 말고는, 네, 추세 반등, 이제 이런 건 크게 돌리는 모습은 당분간은 없을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4월 달에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 시가총액이 크게 떨어진 종목군들이 제법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 LG화학,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는 지금 네, 거래 정지 중이고요.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는 왜 거래 정지 중인지 아시죠? 액면 분할하는 것 때문에. 네. 언제 풀리지? 곧 풀리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법 2차 전지들이 시총에 아직도 많이 머무르고 있다는 거. 시총 상위에 많이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눈에 보이죠? 네. 이게 코스피, 코스닥 둘이 합쳐가지고요, 시총 50위 안에 드는 기업들 중에서 벌써 이게 한 5분의 1, 한 20% 이상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네, 아직도 2차 전지가 내뿜는 그런 입김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좀 있겠네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시총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예전에 그 뜨거웠던 열기들은 많이 식었다고 보셔야지 되겠죠. 그다음에 시가총액도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우려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좀 좋지가 않죠. 이제 이 기업들의 반등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지금 테슬라를 보면 깝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가지고서 반등 또는 기술적 반등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좀 되는데요. 지금 전기차 수요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테슬라가 실제로 저렇게 이야기를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렇게 되면 실적이 점점점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성장성, 이것을 보고 투자를 진행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지금 실적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계속 성장할 것이다,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거 가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갔던 건데, 실적이 생각보다 안 올라, 실적이 이제부터 좀 감소해,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요, 안 그래도 지금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눈 감고 있을게 라고 했었는데, 야, 실적도 안 좋아지는데 고평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올라온 만큼
더 크게,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 테슬라가 미국, 중국에 이어서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전기차 가격 인하 조치에 나섰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네,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전기차에 대한 어떤 진출, 이런 것들도 이 대기업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뒤로 미루고 있는 상태고, 총선도 굉장히 불안해 보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총선이죠. 대선, 미국 대선,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반등 포인트는 뭐 올해 연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4, 4분기로 예상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만약에 11월 대선 이후에 뭔가 이제 눈에 띄는 그런 형태의 어떤 호재성 재료가 없다 그러면은요, 요거는 계속 밀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실적 발표가, 네, 나오게 되면, 이번 주에 포스코홀딩스 실적 발표 있잖아요. 실적이 과연 잘 나올 것인가? 이쪽은 진짜 실적으로 잘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도 잘 나와줘야지 좀 받침이 되는 모습이 좀 생기고, 유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2차전지 매수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이제는 슬슬 이제 투자하신 분들 역시도 약간의 이제 뭐랄까 이상하다는 것을 좀 많이 감지를 하신 것 같긴 하는데, 아직도 떨어질 때마다 더 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안 되기도 하고요. 그죠? 네, 그런 거, 네. 생각하면, 네,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제는 조금씩 인식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리스킹 하다라는 걸 꼭 참고하시고, 항상 2차전지 사고 싶을 때는 무엇을 보시면 되겠어요? 카카오의 주가 차트를 한 번씩 보시고, 그리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죄? 네, 주가가 많이 떨어진 죄죠.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빅테크 상승에 미국 시장 반등을 했다. 좋은 소식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밸류업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만 있다라면 오늘 동반 상승을 통해서 주가가 크게 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2차 전지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지금 테슬라 쪽 악재를 통해서 약간 주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걔네가 떨어지게 되고 수급이 이쪽으로 몰려들어오게 되면, 네, 반도체와 자동차, 밸류업 이런 쪽으로 전체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밸류업도 다시 뜨게 될 것인가? 이것도 뭐 실적 발표라는 이건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일단, 네,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한 주식이 올라가면 다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한번 떠나간 연인이 돌아올 리 없고, 돌아온다고 해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인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떠나간 연인이요. 네. 안녕 헤어져 그랬는데 다시 돌아왔어. 예전 같지 않죠. 이미 나를 떠나간 주식은 추격하지 마라. 먹을 것도 없고 자칫하면 더 큰 상처만 받게 될 것이다.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게 됐을 때 내가 과연 얼마나 내가 이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목표 주가 반드시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세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투자하다 보면 내가 어디서 팔아야 될지, 어디까지 데리고 가야 될지 이런 것들조차가 모호해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하기 전에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나한테 최대한 유리한 방법으로 투자하자.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